할머니, 큰일 났어요. 복지관에서 집단 식중독이 났대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떡볶이 때문이라고. 잠깐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의 분식집을 차렸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근거렸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겪은 놀라운 인생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편견을 산산조각낸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뜻밖의 사랑 이야기죠. 과연 72세의 김국화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이름은 김국화, 올해 72세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경기도 한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울에 사는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손자 손녀들 학업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니 참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중 마을 입구에 있던 오래된 분식집이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년 동안 운영하시던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신다는 거였죠. 어머, 그럼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디서 떡볶이 먹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보면 어떨까? 젊을 때 시장에서 좌판도 해봤고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막상 분식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반응이 차가웠어요. 국화씨,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게를 해? 힘든 줄 모르고 그래. 이웃 할머니들이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장사하기 힘들다는데 70 넘은 사람이 무슨. 아들한테 말했더니 더 심했어요. 엄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도 나이고 혼자서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괜히 무리하시다가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용돈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혼자서 분식집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제 적금을 깨서 마련했죠. 가게를 열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첫날부터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와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그것도 할머니가 하는 떡볶이 맛있나? 하면서 반신반의하며 온 거였거든요. 더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할머니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 나이 들어서 저러고 다니니까 보기 안 좋아. 며칠 못 가서 문 닫을 건데 괜히 돈만 날리고. 길을 가다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마을 이장님 부인이 제일 심했어요. 국화씨, 나이 드신 분이 분에 맞지 않게 그러면 안 되죠.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어때요? 그날 저녁 혼자 가게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정말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무리했나? 사람들 말이 맞나?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마을 복지관에서 일하는 박성민 씨였어요. 나이는 68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성민 씨가 떡볶이를 드시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쩜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인데.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떡볶이 먹어봐요. 그분이 떡볶이를 다 드시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복지관 어르신들 간식으로 떡볶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제대로 값 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정말요? 그럼 기꺼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성민 씨는 자주 오셨어요. 처음에는 복지관 일로 주문하러 오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오시더라고요. 할머니 떡볶이가 정말 최고예요.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호호, 별 비법은 없고 그냥 먹는 사람 생각하며 만들어요. 성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복지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용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성민 씨는 제가 하는 일을 격려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동네에서 더 큰 구설수가 됐어요. 저 할머니 봐. 이제 남자까지 꼬시고 다니네. 나이가 몇인데 저러고 다녀. 정말 철이 없어. 아들이 있으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나? 심지어 아들한테까지 소문이 들어갔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동네에서 남자랑 뭔가 있다고 난리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손님일 뿐인데. 엄마, 진짜 창피해서 어떡해? 그만두고 서울로 오세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온갖 상상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성민 씨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복지관에서 집단 식중독이 났대요. 어제 주문하신 떡볶이 드신 분들이 모두 배탈이 났다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럴 리가. 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조사 나온대요. 아마 내일 가게 검사 받으실 거예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제 잘못인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가게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중독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그럼 제 떡볶이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어요. 국환의 떡볶이 먹고 사람들이 배탈 났대. 역시 나이 든 사람이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장사 접고 조용히 살겠지? 손님이 뚝 끊겼어요. 복지관에서도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고요.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혼자 가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죠. 성민 씨도 이 일 이후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부담스러우셨겠죠. 역시 사람들 말이 맞았나 보다.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그때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이제 됐죠? 가게 정리하고 서울로 오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꿈도 희망도 용기도 다 사라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영업 종료라고 써 붙여놨는데 문을 열어보니 성민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복지관 어르신 중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저희가 그날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먹었거든요. 다른 것도요? 네, 복지관 냉장고에 있던 김밥이 상해 있었는데 모르고 드셨어요. 식중독은 그 때문이었어요. 네. 성민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복지관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아침에 만든 김밥이 냉장고 고장으로 상해 있었대요. 할머니 떡볶이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복지관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할머니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는데 괜히 오해받게 해서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단골이 될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돌아간 후 성민 씨가 혼자 남아 계셨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사실 할머니를 좋아해요. 네.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할머니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72세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기도, 정성껏 음식 만드는 모습도.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성민 씨, 동네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할머니, 우리 나이에 남의 시선 신경 쓰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게요.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할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김밥도 있나요? 여기가 그 맛있다는 집이네요?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이요. 성민 씨도 매일 와서 도와주셨어요. 주문 받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성민 씨, 이렇게 매일 도와주시면 제가 뭘 드려야 할지. 할머니, 저도 즐거워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던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를 가장 비난했던 이장님 부인도 어느 날 와서 말하더라고요. 국화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도 뭔가 해볼까 봐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식집이 됐어요. 복지관은 물론이고 학교 끝난 아이들, 직장인들까지 모두 찾아와 주세요. 성민 씨와 저는 아직 정식으로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됐어요.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맛이 최고네요. 성민 씨 덕분이죠.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들도 이제는 인정해줘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들아, 엄마도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손자 손녀들도 방학 때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와줘요.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동네의 70대 할아버지가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또 수근거렸어요. 이제 할아버지까지 장사한다고? 나이 들어서 뭘 해? 그 모습을 보니까 1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할아버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할아버지, 커피 맛있어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국화 할머니 보고 용기 내서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성민 씨와 함께 그 카페를 자주 이용했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가기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그 할아버지 카페도 잘 되고 있어요. 국화 할머니 덕분이에요. 처음에 응원해 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편견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70이 넘어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 때의 설렘,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성민 씨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 모든 게 감사해요.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몸이 아픈 날도 있고 복잡한 일들도 생기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더 큰 가게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손님도 많아졌으니까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이 소중하거든요. 여기서 계속 하고 싶어요. 이곳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하기엔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다고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신중하고 정성껏 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진심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와요.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에는 여러분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민 씨와 저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연인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색한 나이죠. 하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할머니, 오늘 뭐 드실래요? 성민 씨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배려와 관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동네에서는 아직도 가끔 수근거려요.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제가 분식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성민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카페를 여신 것 외에도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세요. 65세 할머니는 손뜨개 공방을 열었고 68세 할아버지는 목공예 교실을 시작하셨어요. 국화 할머니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보람차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뭘 해? 라고 말하던 분들이 이제는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말씀하세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72세에 분식집 창업해서 대박 났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가끔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 보고 많이 배워요. 손자 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방학 때마다 와서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라고 말해줘요.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활기 없던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시니어 창업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제 분식집을 시작으로 카페, 손뜨개 공방, 목공예 교실, 심지어 75세 할머니가 시작한 반찬 가게까지. 국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활기차졌어요.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우리 마을로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요. 우리 아이가 국화 할머니 보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진 할머니가 될래라고 해요. 젊은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성민 씨와 저는 이제 완전히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결혼을 했느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굳이 그런 형식이 필요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서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성민 씨, 오늘은 제가 성민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국화 씨, 성민 씨, 오늘도 사이좋게 지내시네요. 어머, 부러워요. 저희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처음에 수근거리던 시절이 거짓말 같아요. 사실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에 제 이야기가 올라가면서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할머니, 저희도 시니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민 씨와 상의해서 작은 강연도 시작하게 됐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려요.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실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있어요. 물론 모든 게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작년 겨울에는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한 달 정도 가게를 쉰 적이 있어요. 이제 진짜 나이를 실감하는구나. 그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혹시 더 이상 가게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성민 씨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제가 가게는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동네 분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국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이번엔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고마워서요. 다행히 한 달 후에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었는데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성공이라.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분식집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 할머니,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으세요? 젊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용기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며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요. 저는 72세에 시작했어요. 돈이 없다고요? 저도 적금을 깨서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반대한다고요? 저도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어요. 실패할까봐 두렵다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도전했다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물론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용기 내서 시작하면 분명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저에게 성민 씨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에게도 든든한 동반자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하신다면 처음부터 반대하지 마세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부모님도 꿈과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고만 하면 정말 외로우실 거예요. 대신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고요. 제 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분명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성민 씨, 이 방송을 듣고 계시죠? 정말 고마워요. 성민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처음 가게에 와서 맛있다고 말해주시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편에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엄마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비록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응원해 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 기뻐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72세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분식집을 하게 될 줄도, 성민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될 줄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도.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나이든 포기하지만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어보지 못한 꽃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2세의 분식집을 차린 김국화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어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해요.